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9일 월요일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이민자 커뮤니티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위해서 LA 카운티 정부가 적극 나섰습니다. 투표장에 다국어로 된 안내 키오스크를 세우고 또 유권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국어 공식 안내서 또한 이해가 쉽도록 간소화했습니다. 노소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2주 앞으로 다가온 예비 경선. 올해 선거부터 한국어를 포함해 10개 국어로 된 투표자 안내 키오스크가 마련됩니다. LA 카운티 정부가 $6만 달러의 예산을 들여 준비한 다국어 안내 키오스크는 LA 전역에 퍼져 있는 4,649개의 투표소에 세워지게 됩니다. 선거 절차와 선거법 등이 한국어로 자세히 설명돼 있어 영어에 익숙하지 않은 한인 유권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LA 카운티의 전체 유권자는 500만 명. 이 중 3분의 1이 이민자 출신으로 소수계의 득표율이 선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The immigrant vote here in LA County is very important, and that's why we want to make sure and have a very diverse turnout this election. Function of the kiosk is to make information more accessible to voters. We know that information makes the voting process easier. 여기에 공식 선거 안내 책자 또한 보기 쉽게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비해 그림 설명이 추가됐고 내용이 간소화됐습니다. 이 또한 한국어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선거관리국은 선거 당일 유권자를 모국어로 도와줄 투표 관리 요원도 모집 중입니다. 올해 선거부터 영주권자도 지원이 가능한데 특히 한국어가 가능한 지원자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If you are a bilingual speaker and you are interested in the democratic process, we really urge you to become a poll worker because, as I mentioned, 60% of Korean American voters are actually using the services that are provided. 선거 당일날 투표가 불가능한 유권자는 우편이나 조기 투표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우편 투표는 27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조기 투표의 경우 선거일 전 주말을 이용해 투표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노승욱입니다. 미국 내 한인을 비롯한 아시아계 10명 중 1명이 간염에 걸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뚜렷한 증상이 없는 간염은 방치할 경우에 간암 등 무서운 병으로 번지기 때문에 꾸준한 검사와 예방 또 치료가 중요합니다. 오늘 세계 간염 검사의 날을 맞아서 간염의 종류와 증상을 알아봤습니다. 윤범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제간학회에 등록돼 있는 간염의 종류는 모두 6개. 이 중 가장 많이 발병하는 간염은 B형 간염과 C형 간염입니다. B형 간염은 특히 한인을 비롯한 아시안들에게 집중적으로 발생합니다. 캘리포니아 내에서 간염에 걸린 산모의 80%가 아시안이고 LA 카운티의 경우 90%에 이릅니다. 특히 미국 내 아시안 10명 중 1명이 만성 B형 간염을 앓고 있습니다. 또 아시안 3명 중 2명은 자신이 간염을 앓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모르는 4명 중 1명은 간경화와 간암으로 이어져 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만성 간염이 진행되면서 30년, 40년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30%에서 40%가 간경화와 간암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B형 간염은 C형 간염에 비해 접촉에 의한 감염력이 높고 간을 직접 공격합니다. 하지만 큰 증상이 없어 6개월 이상 방치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감염 사실을 모르고 있다 더 큰 질병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침묵의 병으로 불리는 C형 간염은 B형 간염에 비해 완치율이 낮고 간경변증이나 간암으로 이어질 확률도 높습니다. 감염자는 미국 내 320만 명으로 1965년 이전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4분의 3을 차지합니다. 특히 혈액을 통한 전염률이 높아 주사기를 이용한 마약 복용자나 문신 등을 한 사람들이 많이 걸리며 반면 아시안들에게는 적게 나타납니다. 한편 간염의 감염 경로는 주로 혈액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술잔을 돌리거나 기침, 재채기로 전해지는 타액, 단순한 신체 접촉으로 간염이 전염된다는 건 잘못된 상식입니다. 보균자라는 그 상태를 모르는 상태에서 절제하지 않고 술을 많이 드셨을 때는 간이 진행되는 속도가 훨씬 바이러스 형태의 감염뿐만 아니라 술이 더 합해졌을 때는 굉장히 더 빠른 속도로 간이 진행될 수가 있기 때문에 세계 간염연맹 WHA는 19일 오늘을 세계 간염 예방의 날로 지정해 인식 제고와 예방 검사에 힘쓰고 있습니다. LA의 경우 카운티 공공보건국과 세인트 빈센트 병원 내 아태 간센터가 손잡고 매년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검사를 통한 예방 홍보를 펼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지난해 북미 대륙 횡단에 성공했던 스위스 태양광 비행기 연구팀이 내년에 닷새간의 지구 순회 비행을 시도합니다. 태양광 비행기 프로젝트 재단 측은 스위스 파이에른 공군기지에서 태양광 비행기 SI-2 비행기를 선보이면서 향후 비행 계획을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SI-2가 무제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유일한 비행기라면서 앞으로는 몇 달간의 무제한 비행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제는 소위 마이카 시대가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동차가 이젠 너무 흔해져서 더 이상 부의 상징도 애착을 가질 물건도 아닌 단순히 탈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뉴욕 맨하튼과 같이 복잡한 도심에선 더 그렇다고 하겠는데요. 요즘 뉴욕에선 새로운 이동수단의 문화가 창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뉴욕에서 최명욱 통신원입니다. 뉴욕 맨하탄처럼 지하철과 버스망이 잘 된 지역에서는 과연 자동차가 있어야 하는가가 고민거리입니다. 자동차 보험료나 주차비, 그리고 톨 비용까지 더하면 차량이 한 대 있음으로 해서 지출되는 가계 비용이 이만저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해 차량이 필요할 때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새로운 차량 대여 비즈니스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통근 시간에만 시간제로 장기 계약도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회원가입을 하고 스마트폰으로 쉽게 차량을 예약하고 렌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자가용을 소유하기에는 조금 경제적으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집카 같은 대중교통의 대체 수단을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전거에도 이러한 방식이 적용됩니다. 교통체증을 피할 수 있고 일시적 충동에 의해 자전거를 구매해 결국은 애물단지로 전락하게 되는 것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시티바이크가 아무래도 대중교통보다는 이동하기가 편리한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용적인 면이나 약속 시간을 지키는 면에서 효율적인 것 같아서 계속 이용할 생각입니다. 이러한 신종사업의 공통점은 교통수단을 굳이 소유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이카 시대에서 리싱카의 시대로, 그리고 이제는 교통수단의 무소유 시대로 새로운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최명욱입니다. 어제 KBS 아메리카 생방송을 통해서 보신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세월호 참사 최종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사과했습니다. 이석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34일째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 머리를 숙였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이 겪은 고통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한 해경은 해체하기로 했다며 수사 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해양구조군안과 해양경비 분야는 국가안전처가 맡는다고 밝혔습니다.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 업무로 축소되고 해수부의 해양교통관제센터도 국가안전처로 넘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안전처는 지휘체계를 일원화해서 모든 유형의 재난에 현장 중심으로 대응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국가안전처가 신설되면 국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안전혁신 마스터 플랜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참사 당시 살신성인의 모습을 보여준 고인들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간 잠수사 고 이강욱님의 모습에서 대한민국의 희망을 봅니다. 저는 이런 분들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박 대통령은 희생자 넋을 기리고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 추모비를 건립하고 4월 16일을 국민 안전의 날로 지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KBS 뉴스 이석호입니다. 새누리당은 이에 대해 대통령의 진솔한 담화였다. 새정치연합은 처방이 적절치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김건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국가 조직은 존재할 필요가 없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조처라고 평가했습니다. 민 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의 솔직하고 진솔한 담화는 인식과 발상의 대전환을 제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국회도 최선을 다해 입법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회에서 초당적 노력을 통해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며 정부도 투명하고 입체적인 자기 혁신을 통해 국민을 지키는 정부가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대통령의 사과는 있었지만 진단이 미흡하고 처방이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박광원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최종 책임이 대통령 자신에게 있다고 인정하고 사과한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그러나 세월호가 물속에 가라앉은 지 34일 만에 나온 것은 안타깝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해경 해체는 지극히 자극적이고 충격적인 요법이라며 모든 책임을 해경에 넘기는 듯한 인상을 준다고 주장했습니다. 민병두 선거대책위 공보단장은 대통령 사과는 다행이지만 하향식 책임 전가 담화였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건우입니다. 6.4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새누리당 정몽준,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후보가 첫 TV 토론을 가졌습니다. 이중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정몽준, 박원순 후보가 후보 등록 뒤 첫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정몽준 후보는 이 자리에서 서울에서 사람이 빠져나가고 장사는 안 되고 범죄는 늘어나는 등 서울이 가라앉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후보에 대해선 이런 상황에서 시장은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후보는 박 후보에게 지하철 공기질을 공동으로 조사하자고 제안했는데 아무 연락이 없다면서 지하철 환풍기 가동 시간을 늘린 건 증거인멸의 시도로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원순 후보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외면한 채 외형적 성장과 무한 속도 경쟁으로 내몰았던 낡은 과거와 단호히 결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후보는 자신이 재임했던 지난 2년 6개월 동안 서울은 새로운 변화의 길을 걸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상식과 원칙, 합리와 균형을 내세워 수많은 갈등은 풀어냈고 전시행정은 싹 없앴다고 강조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서도 두 후보는 각자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 담화에 대해 정 후보는 경박한 우리나라의 문화가 큰 문제라고 말했고 박 후보는 한국은 본질적으로 다른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이중근입니다. 해경은 사고 당시에 가장 먼저 세월호에 도착한 1, 2, 3정에 CCTV 화면이 없다고 말해왔는데요. 실제로는 이 구조 동영상이 존재했던 것으로 KBS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정훈 기자입니다. 해경들이 황급히 고속단정을 내리고 행정선도 옆에서 구조 작업에 나섭니다. 사고 해역에 가장 먼저 도착한 경비정 123정 선매에 설치된 CCTV에 찍힌 장면입니다. 그러나 김석균 해경청장은 이 CCTV 화면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CCTV로는 촬영한 게 없고요. 그때 휴대폰으로 촬영한 게 그 영상의 전부입니다. 이 같은 발언 다음 날 수색 현장에서 목포해경 김문홍 서장은 김 청장에게 문제의 CCTV가 있다며 위기를 모면할 방법을 상의합니다. 있다 없다 말하지 말고 항상 없다. 필요한 부분은 이미 공개했으면 이렇게 해서 빠져나가려고. 보고를 받고 당황한 김 청장은 해당 CCTV 화면이 언제 삭제가 되냐고 여러 차례 되묻습니다. 왜요? 아니 왜 안 없어지고 왜 계속 있어? 한 달이 뭐 지나고 나면. KBS가 입수한 해당 영상은 123정에 출동해서 구조 활동까지 자세히 담겨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경은 중요한 영상이 아니어서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고 김 청장이 CCTV와 위성통신망을 착각해 잘못 답변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해경 해체를 초래한 지휘부가 끝까지 무책임하고 무능한 태도를 보였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소형주와 인터넷 관련주 등의 호조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022원 50전입니다. 월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